아, 잠깐, 마이크 켜졌나? 마이크 켜졌냐? 잠깐만. 켜졌다. 봐봅시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케이? 질문 있으면 얘기해. 알겠지? 21번부터 봐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가 8하고 A래요.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10일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걸 접으면 이 안 접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이거지. 이게 반듯한데, 잠깐. 오, 약간 삐뚤어졌나 봐. 아닌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원래 있었잖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억각으로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접었으니까 같아.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이거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를 좀 이런 방향으로 풀진 않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가 수직이야.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에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닮음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이제 접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런 닮음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첫 번째인데,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봤더니 한번 이제 길이들을 다 체크해 보고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얘가 8이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뭐 접힌 거 이것도 A고 이 길이도 8이 될 건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밖에 없냐면 이놈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밖에 안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큰 거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넓이가 5니까 10이니까 이 찌끄만 게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차가 너무 막혔어요? 요 며칠 빨리 오더니 한 번 늦게 오려고 계속 30분씩 빨리 온 건가 일부러? 봅시다. 이거 5면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어떤 B가 존재해서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게 사실 첫 번째거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당장 이 넓이는 5인데 이 넓이가 주어져 있지 않잖냐. 그리고 이제 주어지려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 오케이? 근데 8A만 가지고 이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결해 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삼각형이 어떠한 삼각형이 되냐면 2등분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푸는 방법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까요? 내가 원래 이 문제 풀 때 여기 x라고 놨거든? 오케이? 여기 x로 놨어요. 근데 x로 놨더니 얘가 이제 8-x잖냐? 여기도 8-x잖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x가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성립하는 게 첫 번째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10이 되겠습니다. 8-x 곱하기 a가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있네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네요. 8-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식을 적었더니 너무 복잡해서 x를 이걸로 바꿨어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를 연립하면 결국 a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봐봅시다. 24번 봅시다. 사실 이거는 거의 사실 여기 나온 아이디어는 너희들이 좀 기억해 줘야 돼. 뭐 어떤 아이디어냐라는 것은 일단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짝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연속된 4개의 짝수입니다 라는 건데, 그럼 이것을 n이라 놓고 얘를 n 플러스 2라고 놓고 얘를 n 플러스 4라고 놓고 얘를 n 플러스 6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n에 대한 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이거야. a, b랑 ac가 빗변이래요. a, b랑 이 변의 길이랑 a, c의 길이가 빗변이래요. 이 길이가 빗변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원에서 이게 지름으로 하는 얘가 지름이에요. 얘도 지름이고 얘도 지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에서 지름이 주어진다면 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기억하냐면 수능 볼 때까지 무조건 기억해야 돼. 원이 등장했는데 지름이 주어졌네. 오,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길이들을 구해줄 건데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으니까 무엇을 이용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를 x라고 놓을 건데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 근데 이것을 n으로 놓은 게 가장 깔끔해요. 왜냐면 이 길이를 n-x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n이면 얘가 n-2가 되고 n-4가 되고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n-4의 제곱이 n-4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그러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뭐의 제곱? n-2의 제곱 마이너스 n-x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n-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정리해 봤더니 뭐가 생겨? x는 해서 뭔가 나오지? n-x의 제곱. x의 제곱. 그럼 x는 해서 나오지 않냐? 그래요? 이거를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대입해서 정리하면 n의 값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짝수 n의 값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이건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답이 283인가? 293인가? 그러지? 아니냐? 293인가? 이거지? 293인가? 그러지? 293인가? 그지? 394. 기억을 못했네. 한동안 내 이 답 외웠는데. 이 답이 394밖에 안 나오거든. 바꾸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어떤 친구 이게 답 외워갖고 한 친구 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나왔어요. 찍었고 맞췄대. 아무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봐보자. 29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다 라는 것은 대입해서 2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모두 다른 값이래. 그러니까 정수인데 정수끼리 빼도 다 정수잖아. 근데 정수끼리 곱했더니 결국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4개의 정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지.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로 나눠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얘를 나눠봤더니 결국 7의 제곱인데 나누면 이렇게밖에 4개가 안 나오잖냐. 1, 1, 7, 7.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정수 4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뭐 순서 상관없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결정이 될 테니까 하나만 딱 찾아주면 그게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봐보자. 여기도 똑같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 B, C라는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3개짜리였어요. 뭐였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합, 쌍, 곱이 주어져 있는 경우. 오케이?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떤 곱으로 표현해 주는 데 있어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에 대한 형태에서 1만 대입해 주면 이 형태가 등장하잖냐. 그래요? 얘를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1만 대입하면 합상곱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곱으로 표현해 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일단 너희들이 이제 당연히 이 식은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식 어디냐? 이 식은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어차피 자연수의 곱이니까 자연수에 대한 곱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b 플러스 1로 만들어지고 1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얘가 15가 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줄 수 있잖냐. 근데 얘를 바라보기를 이렇게도 인수분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b, x 플러스 a, x 플러스 b에 2를 대입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를 여기다가 대입해 줬더니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a, 1 플러스 b인데 실제적으로 얘를 전개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a b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냐. 1 대입했더니 1이 더해진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15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 되기를 15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무엇이 되는 거고 30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1, c 플러스 1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1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되는 형태가 등장하니까 a, b, b, c, a, c 순환된 형태가 등장하니까 어차피 자연수니까 싹 다 곱할게요. 싹 다 곱해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c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다 곱했더니 3 곱하기 5고 3 곱하기 10이고 3 곱하기 6이에요. 오, 뭔가 안 나오냐? 3이 4번 있고 5가 2번 있고 2가 2번 있네요. 오케이? 그럼 자연수니까 결국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c 플러스 1이 왜 이렇게 적혀있냐? c 플러스 1 c 플러스 1을 구해줄 수 있는데 3의 제곱 5,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찾아줄 수 있지? 이게 뭐가 되니까? 3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5니까 6이지 6 곱하기 6 그렇지? 6이 돼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30이 되는 거니까 30이 되는 거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2가 되면 되나? 5만 되면 되나? 그럼 맞아요? 뭔가 안 맞은 것 같다. 15면 6 맞고 다 곱하면 나온 거? 3의 제곱이 나오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a, b, c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주어졌는데 그때 반지름 길이 구해줄 수 있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2분의 1의 반지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형태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제곱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수분해해서 처리해주세요 라는 게 목표지. 어떤 조건 때문에? 자연수 이 조건 때문에 부정방정식을 만들어서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뒤에서 물어본 게 5개거든 이렇게. 더 물어볼 거 있어? 6번? 6번. 가봅시다.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인데, 봐봅시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다라는 것은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오케이? 무조건 하나의 실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무조건 갖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이 수투까지 배웠다라는 거라면 3차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거든.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잠깐만. 어디까지 배웠어?
미적분까지 다 배웠어? 아, 오케이. 배웠나? 아직? 오케이. 아무튼 3차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가지야. 증가하는 형태. 그럼 만나는 교점을 무조건 만들 수 있거든.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근데 하나의 허근을 가지면 다른 하나의 허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켤레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3차에서 이 개수가 모두 다 실수라고 한다면 하나의 실근이 허근이 이거라면 다른 허근은 1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무엇을 인수로 갖냐면 이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을 인수로 갖겠지. 그러니까 x의 제곱,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제곱 하면 3인가? 이것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방정식 자체를, 이 식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요.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과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야. 한 근이 이거니까 이 근이 여기에서 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겠지. 그지? 한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2i예요. 그렇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이 이게 돼야 돼. 그럼 이게 여기서 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의 공통근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알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실수의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의 공통근,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근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통근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서 a의 값 구해 줄 수 있거든. 어느 정도. 어떤 식에서? 이 식에서. 전개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의 x, 오호, x의 세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3x 마이너스 3알파는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a가 되고 이놈이 b가 되고 이놈이 c가 되겠습니다. a가 되는 값을 안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놈의 공통근이 뭐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되는 거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볼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런가? 제대로 했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이항시키면 알파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알파가 1이면 A, B, C의 값 다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구해지지? 오케이. 그래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계산 틀렸냐? 안 틀렸냐? 잘 봐봐. 계산 잘 틀리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어떻게 푸냐면 사실은 공통분 문제가 나오잖아. 근데 원래는 공통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 알파를 대입해봐. 공통분이 알파이겠다라고 대입을 해보거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 그리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는 0. 이거 두 개를 만족하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해볼 수 있는 건 이거야. 어느 정도 개수를 이 두 개를 더하고 빼서 아니면 실수배에서 더하고 빼서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거든 원래.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해 보면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왜?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세제곱이고 A 알파의 제곱이니까 빼니까 사라진 형태가 보이지. 그지? 그럼 빼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B-2의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 있는데 지금 꼴랑 이거 하나 있잖냐.
그럼 얘 갖고는 어떻게 처리가 불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처리가 조금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이 하나의 근이 주어진 형태를 통해서 해결해 줬습니다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파를 대입해서 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3번 봐봅시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블랙라벨에서 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실근인가 허근인가 라는 걸 따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A제곱, B제곱이 1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두 근이 이거의 꼴이 되도록 하는 Q의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제곱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지 않냐. 그래요? 두 개의 켤레를 곱했더니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게 주어진 게 이거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나라는 거거든. 한 근을 이거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을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실수라는 조건만 있을 때. 왜?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없지 않냐? 그럼 얘가 이제 B가 0이 돼서 실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켤레복소수가 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 우리가 이 방정식에 한 근이 실수야, 실수. 2란 말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근을 2의 켤레복소수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오케이? 어쩔 때만 켤레복소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복소수일 때만, 이렇게 허수일 때만 켤레복소수가 또 다른 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때문에 그래. 근의 공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는다면 X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우리가 허수가 나올 때는 이게 음수인 형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 형태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일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실수일 때는 생각해봐.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지 않냐?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중근이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0보다 크면 뭐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실수가 되기를 이게 이제 3이야. 얘가 3. 그러면은 실수의 켤레복소수를 씌웠을 때 또 다른 똑같은 실수가 등장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어떤 다른 실수가 등장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두 근이다라는 게 주어졌을 때 당연히 얘를 뭘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수인 경우랑 실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허수일 때는 켤레를 생각하는 거고 실수일 때는 그 실수끼리만 생각해 주는 거잖냐. 좀 다른 생각을 해줘야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봐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수일 때랑, 그러니까 실근을 가질 때랑 A 플러스 BI가 실수일 때, 허수일 때 먼저 할까? 허수일 때랑 A 플러스 BI가 실수일 때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허수일 때 Q의 값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허수일 때는 두 근의 곱이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네. Q가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수이면 이제 무엇이? B가 0이 되는 거잖냐? B가 0이 되면 A의 제곱이 1이 되는 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근데 A의 제곱이 1이 되는 거잖냐? 그럼 근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뭐예요? 1 될 수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1 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의 값이, 이 Q의 값을 구하기를 두 근의 곱이니까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1인 경우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Q가 뭐랑 뭐가 있어요?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이 무엇을 구분해 주라고? 허근을 갖는 경우랑 실근을 갖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켤레복소수가 다른 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게 일단 한번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로부터 40, 200, 400 떨어져 있어요. OA에 OB에 수직이 되도록 돌렸더니 동시에 여기에서 돌렸어요. 40초 후에 A', B'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 값이 좀 더 느리네. 을이 좀 더 빠르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제 OA', B'의 길이가 같고 각이 60도일 때.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60도래. 이거 너희들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할 거거든. 길이가 같고 60도래. 뭐예요? 수선화만 그으면 뭐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자주 볼 수 있어야 돼. 오, 길이가 같고 60도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자주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풀 때라든가 한 번씩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해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 잠깐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원이 등장했는데 반지름이 주어졌다라는 거야. 반지름이 주어졌대. 그럼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어떻게든 삼각형이 만들든 그냥 직각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이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성략을 각각 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를 다 세워 봅시다. 일단은,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자. 오케이? 간 거리들을 x라고 놓고,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길이, 이 길이. A'O에 대한 길이. 길이를 이제 다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으면, A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 또, Y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가 Y-X니까, Y-X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럼 문자가 두 개니까 결국 두 개 연립해서 x, y 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 연립해서 x의 y 값 구해볼 수 있겠어요? 당장 정리가 안 된가? 제곱. 한번 해볼까? 이 경우를 구해봤더니 x의 제곱, y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왜 이렇게 크냐?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3만이에요.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거 두 개 해봅시다. 이거 두 개 해봤더니 합이 제곱을 빼는 게 더 빠르겠네. 이 x, y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이항시켰더니 8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식으로는 좀 부족한가? 뭐 하나 더 해볼까? 이 식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적어봅시다. 그러면 하나 더 적어보면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x의 제곱 빼보면 이 xy 마이너스 y의 제곱은 5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생겨요. 그러면
더하면 두 개를 대신 대입하면 y, xy, x 플러스 y 떨어진데 a, b의 길이가 있고 연립하면 나올 것 같은데 300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반대 지점 봐봅시다. 제곱 얘랑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이 안 풀리지 않냐? 한 문자를 없애려고 하니까 안 풀려. 그러면 무엇을 없애 볼 거냐면 숫자를 없앨게요. 오케이? 숫자를 없애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곱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은 마이너스 15,000. 이야. 여기에다 3 곱할게요. 6xy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15,00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빼봤더니, 더했더니, 우리가 이제 xy에 대한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x의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8y의 제곱은 0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1, 5, 여기다 쓰지 말자. 1, 5, 2, 3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2y랑 5x 마이너스 4y가 0이니까 얘가 0일 때 또는 얘가 0일 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돼요. x, y가 둘 다 양수지 않냐. 길이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이 경우는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지.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결국 어떤 경우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경우로 5x는 4y가 되는 경우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된 식이 있으니까 이 위의 식이든 어떤 세 개의 식에 어떤 식을 대입하든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했네요. 대부분은 문자를 소거시켜서 처리하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 숫자를 없애서 인수분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6번 봅시다. 사실 6번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 한 문제씩 다 등장하는 거거든. x의 값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x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 나는 이제 이 문제가 여기 있기보다는 어디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있잖냐? 그 단원에 있는 게 좀 더 맞다고 봐. 좀 더 맞다고 봐요. 이 방법으로 좀 더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정리할 거야. x, y가 실수인데 5-x예요.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실수인데 9-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하고 곱을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제곱은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yz가 돼요.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yz가 되는 건데 yz만 구하려고 해요. 지금 yz만 구하려고 해. yz만 구해주려면 이 yz는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곱 빼면 플러스 16이 되네요.
그러면 yz가 결국 무엇이 되냐면 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주어지기를 y도 z도 실수인데 합이랑 곱이 주어졌어요. 합이랑 곱이 주어졌어. 그럼 yz가 어떤 방정식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 yz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잖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러면 이거 대신 집어 넣어줄 수 있는데 5-x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뒤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이 방정식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잖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거잖아. x의 제곱 y의 제곱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a, b, c, d가 실수일 때. 단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단등호는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해요? 오케이. a분의 x는 b분의 y랑 같을 때. 이 a, b랑 x, y의 b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잖냐? 그대로 넣어주긴 하는데 이게 yz니까 이 계수가 1, 1이잖냐. 그래요? 1, 1이잖냐. 이 yz니까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이게 y 플러스 z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곱제곱이 9-x의 제곱의 2배 크거나 같다 5-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처리해도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번 봅시다. PQ의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했네. 이거는 뭐냐. 합이고 곱이 합의 제곱이에요. 곱이 합의 제곱이에요. 어차피 내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방정식 자체가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것을 통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럼 이제 집어 넣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뒤에도 감마에 대해서 감마 델타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비슷하게 정리될 거니까. 근데 알파 베타가 이거래. 뭐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주라라는 거잖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래.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얘 뒤에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델타 x가 뭘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 왜? 합이 주어져 있는,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a의 제곱, 얘를 b라고 놓고 b의 제곱이라고 놓고 전개해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전개해 볼까? x의 4제곱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의 세제곱 제곱이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ab의 x의 제곱이 나오네요. ab의 x의 제곱이 나오네요. 1차식이 마이너스 ab의 제곱 ab의 제곱 ba의 제곱 ba의 제곱 ab의 a제곱 b x가 되고 상수항이 a제곱 b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등장했으니까 얘가 0이래. 그러면 이제 개수가 똑같은 거잖아. 얘가 뭐가 되고? p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114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Q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4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A도 B도 양수라는 게 있으니까 A,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를 여기 봐봐. 이거랑 이거 구하는 데 있어서 PQ 구하는 데 있어서 A 플러스 B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럼 이제 다 구해진 거 아닌가?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44, 어허, 114예요. 그럼 이항시키면 121이네. 결국 A 플러스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합이랑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P 구할 수 있고 Q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만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거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8번 봅시다. 8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자. 어느 공예품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솔직히 이거 엄청 쉽거든? 글 읽기 싫은 거야. 그러지? 아니냐? 이거 질문치고 글 읽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저 읽어주세요. 이거잖냐, 이 느낌이잖냐, 지금. 이거 누가 질문하는지 알아놔야 된다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봅시다. 봐보자. 아빠와 아들이 있어요. 아빠와 아들. 봅시다. 아들이 1시간 동안 공예품을 만드는 개수는 아버지가 만드는 개수보다 4개 졌다. 아빠가 A개 만들면 아들이 A-4개를 만든 값지. X시간 동안 아빠와 아들이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는 36개. 그러면 2A-4에다가 X시간 동안 만드는 거니까 360개 만드는 거네. 아들이 혼자 X 플러스 3시간 동안 만들면 180이에요. 아들이 혼자 X 플러스 3시간 동안 만들면 180이에요. 그때 아버지 이거 이제 식두개니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세우지 말자. 이렇게 세우지 말자. 이거 이걸 A라고 넣자. A라고 놓으면 A 플러스 4라 놓을 수 있겠네. 이게 좀 더 쉽네요. A 플러스 4. 이게 좀 더 계산이 쉽네요. 마이너스로 주어진 것보다. 그러면 AX 플러스 3A는 180. 이게 뭐야? 이게 2AX 플러스 4X가 360.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2배에서 뺄게요. 2배에서 빼버리면 6A 마이너스 4X가 0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3A는 2X니까 한 문자 대입해서 우리가 결국 X랑 A 값 구하는 거잖냐? 그래요? 아빠가 만드는 개수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X 시간 동안 곱하기 X 플러스 3 이거 구하는 거니까 A랑 X 값 이제 구해주면 이거 구해지겠지? 그지?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합시다.